그러면 그 플라스틱 신화들 전시 디자인을 하셨던 네네. 하고 계시는 김노혁 디자이너와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네, 뭐 나누면 그렇게 웹사이트까지. 나눠지죠. 그러니까 전시 디자인, 전시장 디자인, 그리고 도록,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관객 참여형 작품까지 하셨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 디자인의 컨셉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 이미지에 조금 쉬운 질문부터 드리자면 뭐 입, 귀, 무등산의 서석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비주얼이 강한 네.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까지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게 된 건가요? 이 각각의 기표들이 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 제가 좀 이 전시 전체 큰 그림을 그릴 때 주목했던 거는 그 아시아가 발명됐다는 지점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입, 귀, 뭐 서석대 같은 기표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의에 너무 정확하게 가기보다는 좀 기표로서 기능을 해서 보는 관객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기의에 좀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의들을 생산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텍스트보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병렬적으로 좀 나열되면서 관객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포스터들이 해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귀나 입이나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 주제가 드러나는 표현 방식에 좀 더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세련되게 만져진 그래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볍지만 그런 물성적인 면들이 좀 친근하고, 그리고 뭐 다른 물성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상에서 이렇게 좀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무게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 때 쓴 이미지들의 톤들을 결정하고, 그 톤들이 오히려 그 주제나 이런 것보다 더 표면에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 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톤인가요? 이제 플라스틱이 가지는 그 톤을 좀 유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어찌보면 거리가 좀 있는 신화라는 단어랑 붙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밌는 지점들을, 단어에서 주는 그 재밌는 지점들을 오히려 이 이미지가 해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싸구려 같기도 하고 키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보다는 표면만 그럴싸하게 캐스팅 해내고, 그리고 약간 불량식품 느낌도 나고 그런 정도의 비주얼로 이 전체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개개인들은 각각의 요소들은. 근데 그게 뭉쳤을 때는 뭔가 좀 지금 그 플라스틱 신화라는 주제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터로서도 좀 말을 좀 걸게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미지를 추출했습니다. 그 디자인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미팅 했을 때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남는데요. 그 플라스틱이란 단어하고 신화들이란 단어가 굉장히 반대가 되는 단어들인데 그 두 개에 대한 연결점을 잡는 게 그 포인트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 신화들이라는 단어 또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개성 있는 나만의 플라스틱과 나만의 신화들로 잡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네, 그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래픽 디자인들이 제가 교육받은 교육도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었었는데, 좀 저는 지금 그게 좀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를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최종으로 드러날 때는 직관이나 우연이나 이런 것들도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최종 시안을 만들어낼 때는 저희가 최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좀 직관적이라고 할까요? 우연적 발견된 것들도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붙잡아서 그리고 그 붙잡은 여러 개들을 놓고 다시 좀 이렇게 한번 생산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정리를 했고 큰 이제 테마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좀 맥락이 다 있는데 그 우연이나 표면이나 논리나 직관 이런 것들이 아까 플라스틱이 가지는 그런 약간 싸구려 같은 그런 기분들과도 좀 맥이 다 있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엽서 같은 경우도 몇 종을 만드셨죠? 네,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톤은 통일을 하되 그런 다양한 기표들을 넣으면서 계속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네.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전체를 보면 사실 어떤 전시에서 아이덴티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를 디자이너나 어떤 그 이전의 문법들은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통일되게 전달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가 되어졌다면 지금은 그 통일되는 지점을 좀 넓혀서 전체적인 톤이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어딘가만 구체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좀 광범위한 지점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보는 관객들에게 데려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구현하는 것들이 좀 다양한 형태의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그 플라스틱 미스 이제 영문의 그 타이포가 3D로 된 굉장히 신기한 타이포를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작을 했죠.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한 동그라미들이 그건 또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 나오게 된 우선은 건가요? 플라스틱이 성형되는 곳을 한번 가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원 재료들의 형태들이 운반이 쉽고 보관이 쉽고 측정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 형태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가 그 원형을 띠고 있었어요. 원형이 아니면 약간 오발 느낌의 그런 계란 모양들이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제품들은 그게 녹아서 원 재료의 특성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플라스틱이 가지는 단어가 성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웰메이드를 하지 말고 원 재료가 좀 보이게끔 거칠게 성형을 해서 글자의 꼴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테스트를 해보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도출이 되고 같이 작업하던 스태프들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신화라는 거와 맥락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그걸로 지금 저희가 키가 되는 타이페이스를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 전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의 탄생 신화를 담은 시각적으로 네, 표현한 오히려 처음에 막혔을 때 네. 저희가 공장에서 실제 플라스틱 제작되는 거를 보니까 좀 네. 근데 그 타이포를 이제 라이브 이벤트 하면은 뭐 네. 이런 타이페이스에도 계속 그 동그라미들이 원들이 네.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살색을 계속 쓰시는데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짜 살색? 그렇죠. 가짜 살색. 가짜 살색이 갖는 의미가 있나요? 아까 사실 처음에 포스터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기표에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표 기에 너무 완벽하게 안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조나 고딕이나 이런 밥이나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이벤트 주제였던 사랑, 꿈, 나라 이런 것들이 텍스트가 너무 명확한 글자의 성격을 가지면서 프린트가 되면 그 관객들의 경험이 들어갈 틈을 안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프린트된 정확한 서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좀 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글자에서 잘 쓰지 않는 3D 형태의 그런 좀 가짜 페이크 핑크색으로 이제 저희는 글자를 만든다기보다 이미지를 만든다는 쪽으로 접근을 했고 그 이미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로 생각이 된 게 이제 페이크 핑크색이어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살색, 인공 살색이 귀나 입에서도
이제 얼굴로 되는 입 이미지에서도 계속 드러나잖아요. 이 가짜 살 네, 가짜 살. 이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제 플라스틱 신화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도 두 단어가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플라스틱이 신화를 담으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어떤 색이 돼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그 싸구려로 치부되는 그 플라스틱이 이 스킨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 단어 플라스틱 신화라는 주제에 접근하는데 좀 그런 꼴이 돼야 그걸 담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컬러를 선택을 했고, 그 색깔 핑크색들이 형태는 달리하지만 입술, 귀,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페이스, 그리고 저희가 썼던 아이덴티티 컬러들도 좀 깊이 이렇게 녹여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장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조물이 이제 30개의 셀러 3층짜리의 굉장히 파노프틱한 형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듈로서 네네. 존재를 하는 공간인데, 이 처음에 공간을 보고 느낌이 인상이 좀 아레나 같다고. 네. 물론 이제 전시 제목이 주는 선입관을 가지고 좀 들어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좀 규모에 좀 압도당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원형으로 셀로 된 형태를 봤을 때는 로마의 좀 아레나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고, 이제 그 인상들이 전시 그래픽을 컨셉을 잡는데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 입구마다 이제 셀 번호를 저희가 PM 플라스틱 미술에서 PM 해서 넘버링을 했잖아요. 네. 1번부터 30번까지 했을 때 음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도 그런 아레나 그런 느낌들과 그런 것들을 느끼기로 했고, 제가 아시아가 발명되었다는 곳에서 굉장히 좀 그 신선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아시아를 발명했을 때 그들은 어떤 그 경제적인 필요나 노동에 대한 필요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아시아를 발명했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일 중요시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자본하고 노동이었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음각을 새기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자본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쓰지 않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가장 광범위하고 싼 기법으로 쓰이는 것과 굉장히 고자본이 들어가고 고노동이 들어가는 테크닉을 이 공간에 좀 같이 뿌려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그리스의 그 아레나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그 음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관 같다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 묘석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 저희 그리고 그 작가 이름까지 음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 작가 이름을 음각을 안 하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디자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의 디자인들이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장비들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의 상상력들이 막힌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일례가 시트 커팅이고 현수막들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바꿀 수 있고 시간에 낡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후져지거나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머금으면서 좀 다른 얘기를 가질 수 있는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좀 녹여놔 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은 것들이 음각으로 직접 엔그레이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을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가볍게 표피만 건드려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체 때문에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표면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새기는 방식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디자인의 형태를 잡는 것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음각을 새기고 그 다음에 표면에 실크 스크린을 하고, 그 과정들이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동과 자본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실크 스크린이 사실 전시 텍스트부터 뭐 작가 설명글 모든 곳에 이제 실크를 사용을 하고 심지어 포스터에도 네네. 실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런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하는 그 실크만의 질감? 네, 그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다 이제 저도 디자이너로서 차별성을 좀 가지고 싶었던 지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전공이 하나였던 지점도 좀 있어요. 그 디자이너나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어떤 그 시스템이 바뀌면 정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레이저 프린터나 프린트아웃이 지금 주 최고 이제 하이테크 매체가 되고, 그 이전 매체가 탈락돼 버리면 뭐 개인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걸 붙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거를 붙잡기 용이한 교육을 받았고 붙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다른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 디자이너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들이었고,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내려가서 뭐 조각을 한다거나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가 발명될 때 그들이 필요했던 노동력이나 좀 그런 것들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투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하나 진한 매체들,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시장 그래픽에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시되는 작품들은 오히려 3D 프린팅으로 해서 굉장히 하이테크를 이용한 작품들하고는 상반되는, 오히려 전시 디자인에 있어서 로테크를 그쵸, 사용을 하지만 그 안에 셀 안에 들어가면은 첨단들이 많이 있죠. 첨단 작품들을 하게 되는 그 갭 자체도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작업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컨셉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방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맥락을 주게 돼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뭐 전시 그래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그 도록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 도록 디자인 저희 계속 몇 달째 네. 작업 중인데, 여기에 대한 전체 컨셉이라든지 여기서도 정말 플라스틱이란 물질을 종이 매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전체 컨셉이라든지 인쇄에 대한 방법들, 그런 것들, 종이 선택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선 뭐 저도 도록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작가들과 협업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작가들은 굉장히 누군가와 유사성이 없을 정도로 독특한 언어들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도록으로 옮겨질 때 어찌 보면 기능적인 한계 때문에 그 작가들의 취향이나 전시의 성격들이 많이 재단돼서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죽이지 않을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좀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디자인을 같이 참여하는 스태프들과도 그 점을 많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은 서체를 이 성격에 맞게끔 프로젝트에 맞는 서체를 전체 타입햇을 만들진 않더라도 제목글이라도 서체를 좀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지에 쓰일 그 재질들은 저희가 생산이 들어갔어요. 그 핑크색 샘플을 주고, 역시 핑크색. 네, 그 과정들도 한번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표지들도 생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그 과정들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전달이 됐고, 그리고 플라스틱 신화라는 그 전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사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서 그런 전시들이 이 정도 규모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많은 경험을 못했었는데, 그러면 도록도 좀 이 작업이 전시가 가지는 파급력만큼 좀 새롭고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점들이 크지는 않지만 뭔가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라데이션들이 곳곳에 도록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과할 정도로 그라데이션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책의 내지도 플라스틱 코팅을 해서 플라스틱 재질이 느껴질 정도의 광택을 좀 주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글로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도록에 직접 녹여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제목, 전시 제목에서 전시에서 주는 것들이 도록으로 들어올 때 많이 재단되지 않고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록 컨셉을 잡고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의 물성 자체를 디자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시 디자인이 됐건 포스터가 됐건 아니면 도록이 됐건, 근데 그 플라스틱 미감 그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단순한 키치는 아니, 지금 표현하셨던 것들 단순한 키치라든지 싸구려미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네. 제가 보지 못했던 미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플라스틱을 다른 미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다 나쁘다고는 뭐 저도 판단이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세상이 지금 전 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알맹이가 중요했던 시대였지만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걸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표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킨들도. 근데 그 대표 선수가 플라스틱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진지하거나 무겁거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를 대변하는 대표 물성이 아닐까.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플라스틱 세대보다는 좀 더 올드한 것 같아서 좀 플라스틱을 배우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전시에 쓰였던 미감들은 저도 정리가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저한테도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지점에서 멈춰서 옮겨놓고 또 완벽하게 가공이 안 된 지점이어서 저도 좀 더 계속 시간을 들여서 이 작업에다 좀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과감한 색깔의 선택, 네. 도록에서 이제 흔히 쓰지 않는 네네. 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뭐 3D 텍스트를 사용한다든지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강렬하게 쓰거나, 그리고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계속 반복적으로 네네. 등장을 하고, 아니면 사진 이미지를 넣는 방법들도 실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라이브 이벤트 사진들 네네네. 보면은 그런 동영상을 다시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한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실험들을 하게 된 배경들이 플라스틱 물성 아니면 새로운 미감?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랑도 맞닿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았던 디자인 교육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모범 답안이 있었어요. 그게 스위스였고 네덜란드였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나 네덜란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단을 짜서 그 물리적인 균형을 맞춰 인종이 쓰는 언어들을 맞춰야 돼. 그래서 개발된 그리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비평 없이 다가와서,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 플라스틱 신화라는 거를 잡은 그 용기 있는 부분들이 도록이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아를 발명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잡은 이 용기 있는 전시에 우리가 서구에 쓰는 레이아웃들이나 그 잘된 웰메이드 된 거를 쫓아가면 정말 이거는 도록이 전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그 신선함에 오물을 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익숙하진 않지만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전시 큰 테마에서 추출된 그걸 띄워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험들이 뭐 실험을 의도한 것들이 아니라 전시에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좀 그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보지 못했던 도록이라는 도록 디자인이라는 뭐 이야기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셀 안에서 관객 참여형 작품도 직접 디자이너 팀에서 참여를 네. 하셔서 참여를 네. 하게 되는데요. 이 도장을 굉장히 다양한 도장을 파고 네. 그 다양한 전시의 컨셉을 담은 문구들을 파가지고 관객들이 직접 찍어가게 하는 건데 이 문구들 그 방법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도장이라는 거야말로 또 하나의 굉장히 올드한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매체인데 네. 그러면서도 또 복제가 계속 무한 복제가 무한 복제가 가능을 네. 하죠. 근데 사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저한테 어떤 공포감이 좀 있어요.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일에 굉장히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이는 오브제인데 플라스틱이라는 그 제일 하찮은 어찌 보면 제일 대량 생산돼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가장 또 깊숙하게 자리를 빼앗는 것이 도장이라는 것들이 좀 평소부터 좀 인상이 남았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도장 때문에 굉장히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정도 효과를 지내는 것들이고, 그리고 정말 조선이 건국될 때는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중에 사진을 보내고 모든 일들의 시작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중요시돼야 됐던 오브제가 그 플라스틱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흥미가 좀 있었고, 그리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또 그 어떤 문서에 빨간색의 그 강렬한 그 족적 형태를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상이 좀 컸었어요. 그리고 단어들은 전시에 오는 관객들이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어떤 단어가 찍히더라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관심을 두는 것들과 조금이라도 맞닿아서 그 다음 얘기가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추출을 했고, 그리고 그 단어들은 또 큐레이터 팀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를 준비할 때 재미있었던 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특성 때문에 정말 도장집에 전화로 발주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플라스틱과 퀵으로 물건을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저도 실물을 보지 못한 형태로, 그래도 그 작업이 생산이 되고 전시에 DP되는 과정들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관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다양한 도장들을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명암 크기의 종이를 네. 제공을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찍어가는 네.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또 사실 하나 제가 질문지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궁금한 게 그 창조원 전체 이미지도 이제 사이니지부터 컨셉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도 거기선 색은 전혀 배제한 흑백으로만 네. 하시게 되었는데 그 디자인이 나오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전시 공간을 봤을 때 제가 작업 컨셉을 정할 때는 작가 리스트와 전시의 성격만 들었을 때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최첨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 공간에 들어온다는 게 좀 놀랬었고, 그걸 담을 사이니지면 색을 표현한다거나 그 자체가 너무 도드라지는 것보다 그 자체는 좀 숨어 있대 굉장히 물성적으로 좀 완결된 성격의 사이니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면을 건드리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고 직접 물성을 깎거나 그거를 녹이거나 해서 어떤 그 물성 자체의 완결성이 주어지는 컨셉으로 전체 사이니지의 디자인을 잡았기 때문에 컬러를 배제하게 되는 건 그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 이제 창조원 포스터 아니면 아이덴티티 네. 이미지가 이제 창조원의 공간들 구성을 가지고 네. 디자인을 하게 된 과정도 좀 너무 미로처럼 돼 있어서 미로처럼 돼 있고 사이니지의 계획들도 저희가 좀 늦게 참여하게 돼서 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시에 쓰이는 이 아이덴티티나 포스터들이 그 사이니지의 기능에 빠진 부분들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 공간의 모양, 공간의 크기, 공간의 위치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옮겨오게 됐고, 그리고 또 더 하나 들어가서 이 형태보다 가장 표한 어떤 기호의 숫자만을 가지고 최종으로 남게 된 아이덴티티에는 숫자만 남기고 형태를 좀 걷어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정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는,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일반적인 공간보다 동선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핸디캡으로 숨길 게 아니라 좀 드러내는 사이니지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컨셉에서 그런 형태가 추출되게 됐습니다. 전 거기서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이 공간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층들이 다 바뀌는 것들을 이제 3D로 그 봉 하나로 네네네. 굉장히 이 공간의 네네. 입체임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센스들. 네, 그게 뭐 읽어주시는 분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저도 제일 고민이 그 부분들이었어요. 이거를 평면에다가 그 입체를 3D처럼 다 표현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던 부분이어서 한 부분들은 어떤 이런 깊이를, 두께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봉을 입체로 세워서 우리가 평면에 놓여진 공간들이 어떤 3차원의 쉐입을 가지고 있다. 네, 그걸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로고 아이덴티티를 쓰나요?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 차후의 계획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창조원 전체 아이덴티티하고 플라스틱 신화들의 그 전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상반돼 전혀 다른, 이게 한 디자이너가 했을까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톤앤 매너가 다르기도 하지만 또 실크 스크린을 느낌이 들어가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더 있거나 있으시면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전시가 있고 라이브 이벤트가 있고 두 개의 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나란히 가는 형태였는데 그 두 개의 디자인이 굉장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그런 톤을 찾게 되는 과정들도 좀 전시 아이덴티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텍스트를 좀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어요. 관객들의 수준들도 굉장히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일이 그걸 텍스트로 전달을 하지 않더라도 전시를 보고 나면 다양한 해석들이나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 아이덴티티에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했고, 또 라이브 이벤트는 라이브 이벤트라는 말처럼 그 순간을 놓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 전달을 좀 먼저 상위에다 놓고 컨셉을 잡았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일반적인 전시에서 쓰이지 않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주인공으로, 말을 주인공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라이브 이벤트가 전시와 평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 톤앤 매너만 좀 맞추는 걸로 선택을 해서 플라스틱 그 전시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던 한글을 굉장히 전면으로 내세우고, 또 그 전시에 쓰이지 않는 단어와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크기의 한글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그 지점들이 오히려 좀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전시 형태들이 좀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그 단어들이라 하면 밥,
나라, 아. 이런 사랑, 꿈, 뭐 꿈. 이런 네. 단어들 자체를 굉장히 타이포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려고. 그 단어가 이런 활용한. 전시에서 사실 뭐 미술 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은 되지 않았던 일상적인 단어들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지점들이 재밌어서 이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 자체가 주인공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저희 작업하는 팀들에게 제안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형태들이 어중간한 크기가 아니라 뭐 정말 그게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중요한 크기로 작업을 하자.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비슷한 룩이지만 성격이 다르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웹사이트 디자인에 관한 건데요. 저희 처음에 미팅할 때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사이트처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네. 그 전시 사이트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되지 않는 않는, 미감들을 또 사용하고 싶다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과정들도 좀 소개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작가의 구성들이나 작가의 이미지가 많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가 이미지가 워낙 디자이너로서 보면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정말 저희가 그 토론에서 나온 것들을 웹에 옮기는 정도만 해도 즉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의 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웹을 기반으로 작업들도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좋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웹에서 너무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만 올려만 놔도 이건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정도 내에서만 해도 저희가 가진 기능적인 면이나 그 예산과 시간 내에서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작가들의 이미지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미끌미끌한 미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화장품 웹사이트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재밌다고. 저희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른 작업할 때는 버려지는 요소들이에요. 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근데 왜 꼭 이게 버려져야 되고 이렇게 정말 만들다 만 것 같고 들다듬어진 것 같은, 이게 다른 거지 이렇게 전혀 기능을 못한다고 쓸모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 힘들었던 지점들은 다들 진지하고 정말 정리되어 있고 웰메이드된 것들에 대한 미감들이 컸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도 괜찮다라고 설득을 하기가, 저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그 참여한 작가들이 가진 작업으로 내놓는 것들을 제가 그런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렇게도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로 관객들과 말을 걸어오고, 저희는 이제 그 작가들의 용기나 신선함들을 아까 처음에도 반복된 얘기지만 해치지 않는 쪽으로 디자인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색하더라도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올려놓으면 표면으로 드러내면 같이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에서 그런 것들을 좀 미감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자본 노동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 추가로 이제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지금 세대들은 정말 디지털 세대고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느끼는 세대들인데, 이제 그 세대들이 이런 또 올드한 물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가지는 지금 세대들과 좀 다른 감성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이 좀 질건드는 지점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은,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이렇게 항상 전시나 작품집을 맺어줄 때 아쉬운 것들은 정말 디자이너들이 작가들이 도록에서 원하는 지점들에 대해 한 번만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궁금증을 항상 어떤 있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잘된 도록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도록들은 디자인이 현란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아니거든요. 이미지가 주인공이고 작업이 넘어가는 맥락이 주인공이고 책이 주인공인데 좀 저도 어렸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정말 내가 가진 디자인 기술을 다 부려보겠어. 그 성격이랑은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을 좀 작가와 이렇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좀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도록 디자인 할 때 그 배경을 넣자는 굉장히 네. 다른 느낌의 배경을 네. 넣고 그 위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가 네. 넣자고 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레이어를 주는 그렇죠. 그런 방법들도 그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웹사이트를 보면 계속 이제 탭을 늘려가면서 네. 이 밑에 뭐가 있고 그런 네. 물성들 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도 하고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지점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많은 것들이 겹쳐 있지만 또 겹쳐 있지는 않은 그런 지점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맥락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또 그렇게 텍스트 밑에 뭘 어떤 레이어를 두는 거를 금기시했었어요. 디자인 중에서 어찌 보면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뭐 활자 시대 때 정립된 것들이 이 디지털 시대까지도 계속 살아서 그 정말 허물지 못하는 벽으로 있어서 지금은 그런 규칙들이 활자 시대의 규칙 물론 필요한 것들은 네. 있겠지만 뭐 다 100% 그것들이 지금 효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번 도록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해체시켜보자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보 같은 것들 쓸 때도 페이지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좀 사족인데 네, 뭐 그런 그런 것들도 온갖 종류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근데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서는 그 부분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끔 다시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